안녕하세요. 안사원입니다. 네, 한 100명 와 계십니다. 네,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우리 또 아프리카 TV로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 다들 환영드리고요. 어느새 이제 코어 미팅 6주차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2달 동안 1, 2, 3, 4, 5, 6 이렇게 6번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데요. 매 강의가 다 중요합니다. 저희가 아메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알고 해야 되는 시스템을 6주에 걸쳐서 실은 1시간 강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알아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될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짧은 시간에 이제 전달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이 시스템은 내가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나의 파트너들에게 어떻게 복제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6주차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많죠. LOS, 이제 라인 오브 스폰서십, 위스와 뎁스라고 하는 우리 네트워크의 균형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윤리 강령,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켜야 되는 불문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방법, 자세와 이미지, 비전과 가치. 이제 뭐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탱코와 1주차에서 Y 시스템, 왜 시스템이 필요한지 그리고 아메이 사업에서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알려드릴 때 탱코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는 이 10가지의 코아를 다 해야 돼요. 이게 성공 루틴이에요. 이 10가지를 내가 매일매일 정말 따박따박 잘 채워가고 처음에 양을 늘리고 그 다음에 조금은 더 내가 열심히 제대로 하는 그런 질을 높인다면 여러분들이 2년에서 5년 이 탱코아를 매일매일 집중하면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열심히 탱코아를 실천하려고 애를 썼고요. 지금 또 핀업하고 싶고 또 성장하고 싶다면 이 사업의 탱코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체력 단련. 오늘은 한번 짚어볼까요? 다들 잘하고 있나?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 중에 자신 있다 하는 표정은 라이드를 다 타신 분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저희가 안타 익선이라고 해서 원래 다타 익선 다 같이 타는 건데 안 타신 분들도 이번에 좀 조인을 해서 같이 하는 그런 이제 라이딩이 이번 한 달의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마무리하려고 애쓰시는 분들 계실 거고, 저도 어제 다 클리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이 나는데, 체력 단련은 원래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없었던 탱코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라는 걸 하게 되고 나이라는 걸 먹게 되니까 내가 체력을 케어하고 단련해 놓지 않으면 필이 되고 건강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벌어도 내 건강을 잃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본사에서는 25센트 라이드라는 것도 실은 저희 아이템으로 만들어줘서 어떻게든 소음 없이 밤에도 비가 오는 아침에도 운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줬는데 이걸 실천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그리고 책 읽기, 음원 듣기, 미팅 참석 이 3가지는 우리가 배움의 단계라고 하죠. 우리가 책을 읽고 정말 말 그대로 매일 음원 하나씩은 반드시 듣고 그리고 이렇게 미팅이 있다면 이 미팅을 그냥 설렁설렁 듣는 게 아니라 이 미팅을 듣는 1시간, 1시간 반 정도는 정말 집중해서 또 요즘 중요한 건 이제 오프라인에서 듣는 게 아무래도 현장에서 내가 강사와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게 훨씬 더 마음에 남고 이렇게 좋겠죠. 그래서 이 3가지를 내가 정말 다 하고 있나? 그리고 우리 초보 이제 시작하시는 리더님들은요. 이 3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채우셔야 돼요. 내가 나가서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하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지만 내 안에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처음에 조금은 조급한 마음으로 내 밭을 이렇게 망쳐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떤 이의를 제기했을 때 내가 대답해 줄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대답만 못하면 상관없는데 그 이의에 의해서 내가 상처,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꼭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실력이라는 걸 계속 채워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은 아무리 듣고 이론적으로 채워도 내가 실제로 하는 행동과 경험에서 많은 노하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첫 번째 행동은 제품을 애용해 보라는 거죠. 이 제품을 애용해야
아는 거예요. 아까 아티스트리도 본사에서 이렇게 라이브로 이제 이 얘기를 해줬는데요. 요즘 새로 나온 그 클렌징 디바이스가 정말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거 내가 써보는 사람은 그 감동이 있어요. 아, 그냥 내 손으로 정말 문지르는 것보다 너무 좋다. 이 안에까지 다 이렇게 닦여 가는 그런 이 느낌이 있잖아요. 또 씻고 나면 깨끗해 보이지 않나요? 매일 밤마다. 그래서 제품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용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제품들을 경험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전달하고 우리가 그 하나의 이야기를 할 때도 거기에 진심이라는 게 이제 실리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행동의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클럽과 사업 설명인데 우리가 이번 달 이제 30번의 STP를 이제 다 도전하라고 우리 탑리더님께서 프로모션을 걸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하루에 한 번 우리가 쇼더 플랜에 인증을 이렇게 올리면 실은 그러면 30번이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이 제품의 이 플랜을 가지고 내가 소비자들을 케어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 플랜을 하루에 한 번만 내가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면 그분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 확률에 의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파트너를 찾을 수 있고 더 많은 소비자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횟수를 그 양을 우리가 그만큼 조금은 더 채우려고 애를 써야 저 갑자기 사업자 미팅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이 쇼더 플랜과 소비자 클럽을 만드는 건 이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가시화되는 가장 실제적인 행동의 두 가지입니다. 아무리 다른 걸 해도 이 두 가지를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결과는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상담, 피드백 받는 과정이죠. 그리고 신뢰 쌓기, 나의 소비자들과 그리고 나의 어떤 파트너와 또 스폰서니까 신뢰가 계속 쌓여가야 돼요. 그리고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은 요즘 너무 중요한 탱코화 중에 하나입니다. 카카오톡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런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고 그다음에 가만히 오만히 이렇게 하면서 정보들을 공유해 갔다면 지금은 정말 그냥 카톡방이 너무나도 많고 거기에 수많은 정보들이 올라오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내가 누군가의 어떤 정보와 누군가의 어떤 질문과 누군가의 안부와 누군가의 뭔가에 내가 얼마나 빨리 소통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죠. 스폰서님께 내지는 팀의 공지에 뭐 여러 가지 소비자들하고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러분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은요 팀하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자꾸 소비자한테 보내놓고 이 사람이 읽었네 안 읽었네 답을 하네 안 하네 이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때가 있는데 그분은 아직 우리처럼 아메이 사업을 받아들이고 아메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소통은 내가 주는 거에 익숙해져야 되고요. 가능하면 더 잘 받으려고 어떻게 노력할까를 고민은 해봐야 되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은 하고 있는 그 파트너들과 스폰서니까 이 팀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스마트하게 소통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컴이라고 해서 ABN 나의 사이트가 만들어졌고 나의 쇼핑몰이 딱 주어져 있는데 그곳에 내가 하루에 최소한 몇 번은 들어가서 올라오는 공지도 보고 그리고 처음에는 PB는 아무리 확인해봤자 내가 쓰는 게 다고 그렇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내 하루의 사업을 계속 점검해 볼 수 있는 건 우리 ABN을 통해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냥 내가 했나 안 했나 보다는 탱코와 일지라는 걸 쓰면서 그 안을 채워가면서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데스크 워킹 타임이라고 하죠. 밤에 주무시기 전에 다음 날을 또 이번 주를 계획해보는 그런 일정들을 계속 요 탱코 안에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잘하고 계신가요? 아까는 그렇게 박수를 100명이 쳐주셨는데 네, 다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이제 주제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할게요. 라인 오브 스폰서십이라는 게 있어요. 실은 다른 비즈니스와 다른 어떤 조직과 조금 굉장히 차별화되는 게 이 LOS라는 거죠. 저희 아메 사업에서는. 그래서 사업에 있어서 일종의 이제 계보라고 하는데요. 계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계시면 여러분은 항상
스폰서님이 계시죠. 그리고 그 업라인 스폰서님이 또 계실 수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혼자 시작을 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파트너를 후원해서 하고, 그럼 우리가 F1이라고 하죠. 내가 후원한 사람들을. 그러면 또 F2 이렇게 내려가지는 거죠. 그래서 뎁스 파트너들까지 나를 시작해서 내 업라인 스폰서님들과 그 다음에 파트너. 그래서 다운라인이라는 표현을 요즘은 안 쓰고요. 사업 파트너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비즈니스 핸드북에. 그래서 이 사업 파트너들하고의 그 1년의 라인을 우리가 라인 오브 스폰서십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10이라는 게 붙었잖아요. 10. 그냥 스폰서 이런 게 아니라 이 10이라는 거 리더십. 이게 왜 리더 그리고 리더십 뭔가 좀 다르죠. 이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원칙적인 것들이 있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고 이건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나를 도와주는 이제 스폰서님이 계시죠. 우리가 여기엔 다운라인이라고 썼지만 이제 사업 파트너들이 또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업라인 스폰서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파트너, 사업 파트너 리더님들이 이제 계시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에게는 내가 파트너고 또 우리 파트너들에게는 내가 스폰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업이 중요한 건 이게 복제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의 능력과 그냥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들로 이 사업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먼저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learn it, 우리가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teach it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후원한 그 사람이 다시 누군가에게 teach it 할 수 있다면 이거는 복제가 시작이 되는 거고 우리에게는 네트워크 사업의 시너지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건 내가 원본이 바로 되어야 내 파트너들이 또 그 파트너들이 이 사업 안에서 이 시스템을 제대로 같이 복제해 가게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더 사업에 진지하고 나보다 더 시스템에 충실한 파트너가 나온다면 여러분 너무 좋겠죠? 그런데 내가 충실해야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 원본에 충실해야 내가 그런 파트너들을 만나게 되고요.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스폰서님과 여러분과 파트너 사이에서 그런 뭔가 라인 오브 스폰서십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 LOS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스폰서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스폰서님이 원래 알고 있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도를 아십니까는 아니지만 오랜 세월 신뢰가 쌓이지 않아도 뭐 어디 가게에서 뭐 어디에 가서 뭔가를 우리가 구매 활동을 하다가도 아메를 전할 수 있고 그렇게 밥 먹으러 갔던 식당의 사장님이 또 저희랑 인연이 될 수도 있고 이거 모를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메가 시작이 됐을 때 오랜 세월의 신뢰가 있든 아니든 그리고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 누가 제일 오래 알고 지냈죠? 가족이 가장 오래 알고 지냈죠. 그렇지만 이건 일이라는 걸 같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가족은 그냥 태어났더니 있고 우리 집에. 그렇죠. 내가 살다 보니 옆에 생겼고 뭐 이런 가족이잖아요. 엄마 아빠 계시고.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면서 일을 하는 관계에서의 신뢰가 다시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스폰서님이 나의 스폰서님이 이 사업을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을 이해하다 보면 그 수익 구조도 지난주에 들었죠? 우리 수익 구조는요, 누군가가 잘 되게 도와줘야 내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윈윈의 시스템을 갖고 있죠. 파트너가 성장하지 못하는데 나 혼자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우리 스폰서님이 뭔가 여러모로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라인 오브 스폰서십이 인격 순위나 무슨 뭐 IQ 순위나 뭔가 재력 순위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에게 아메이 사업을 알려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스폰서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스폰서님이 나를 도와서 내가 잘 되도록 도와줄 존재라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때로는 약간 부족하고 때로는 어떤 소통에서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신뢰를 계속 쌓아가시고 서로 간의 믿음을 계속 키워가셔야 된다. 이 우산측이라는 건 뭐냐면 나한테 파트너 리더님이 생겼는데 내 스폰서님이 이 파트너에 대해서 서로 간에 많은 팀워크를 발휘하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뭔가 내가 더
이분하고 관계를 더 잘 만들고 싶은 거죠. 우리 스폰서님을 좋아하고 스폰서님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뭔가 나하고의 더 긴밀한 관계가 생겼으면 좋겠고 내가 더 이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 그런 조금의 교만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산을 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스폰서님에게 소통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내 파트너들을 케어하고 내가 하는 그 주도적인 책임감은 굉장히 좋지만 내가 해야 되는 건 하면서 내 스폰서님과 긴밀하게 서로 그래서 상담이라는 게 나도 파트너를 위해서 해드려야 되지만 나도 스폰서님과 지속적인 상담을 받아야지만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LOS에서는 그 서로 간의 믿음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 스폰서님에 대한 믿음 나를 돕는 존재다.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존재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에 대한 믿음인데 능력, 꿈을 믿고 PV는 믿지 말지. 너무 웃긴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결과를 내는 거는 그분이 노력하는 거에 이제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나의 파트너가 아직은 이제 시작해서 비즈니스 마인드도 부족하고 비즈니스적인 애티튜드도 부족하지만 나의 파트너가 나의 파트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믿어주고 사람은요 그 믿음의 힘이 크다고 해요. 자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자녀에게 아유 잘될 놈 막 이렇게 하면 정말 잘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원본이 만약에 똑같이 나를 복사기 이렇게 해 나갈 때 조금 비뚤어지고 조금 흐린 건 당장 티가 나지 않아요. 내가 조금 책을 안 읽고 내가 조금 음원을 안 듣고 내가 조금 소비자 관리 안 하는 건 실은 당장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면 표가 나기 시작하죠. 표가 납니다. 그 나의 마음과 나의 어떤 여러 가지가 채워지고 있는지 채워지는 걸 갖고 내가 하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표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원본이 나는 올바른가? 그러면 너무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계속 이 안에서 우리가 노력하는 과정이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사업은 팀워크 비즈니스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라인 오브 스폰서십이라는 거 모든 보너스와 모든 이 사업의 체계가 서로 간에 상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팀워크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도 뭐 그냥 각자가 주어진 직급에 따라서 월급을 받아가지만 그럼에도 팀워크를 내는 회사가 잘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사업이라는 거예요. 자영 사업이라는 건 내가 나의 것을 경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업은 내가 경영하는 거지만 나 혼자 열심히 해서 시험을 패스하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를 잘 케어하고 내 스폰서님과 그런 팀워크를 잘 내는 거에서 이 사업은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팀워크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를 생각할 때 팀 퍼스트, 밀 레스트. 그냥 나를 생각하면 내가 이걸 하면 되는데 팀이 뭔가를 한다라고 할 때는 그 팀이 하고자 하는 방향을 먼저 따라가 본다면 이거 복제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방향성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파트너 리더님도 그렇게 방향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정방향을 향해서 가게 되겠죠. LOS에서 중요한 건 가장 마지막에 지금 적혀 있는 이야기입니다. 형제 라인과의 관계 형성, 서로 긍정적인 말만 주고받기, 크로스 라인 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형제 라인은 뭐냐면 우리 스폰서님에게는 나도 있지만 또 우리 옆에 다른 우리 형제 파트너도 이제 사업을 같이 진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첫째인데 갑자기 둘째가 생겼어요. 근데 엄마는 둘째를 더 예뻐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괜시리 왜 아이도 막 이렇게 미운 짓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실은 다 큰 어른이고 그러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 사업에 대해서 서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관계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형제 라인들이 있어요. 이 형제 라인들하고 얘기할 때는 마음이 좀 편해요. 왜냐하면 너 사업 열심히 해야 돼, 잘해야 돼,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형제 라인은 그냥 편한 얘기들을 나누죠. 편한 얘기들을 나누기 때문에 그냥 뭔가 얘기를 나누고 할 때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의 사업을 책임져 주는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옆에 있는 형제 라인들 그렇다고 또 그래 보지도 않을 거야 막 이러면서 홈미팅을 하는데 내가 초대한 사람만 막 챙기고 우리 스폰서님만 챙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서로 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다 사업을 오래 했고 저도 그렇지만 때때로 실수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내 걸 먼저 찾아볼 때도 있죠. 그렇지만 깨닫는다면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크로스라이닝. 근데 본인이 이게 크로스라이닝인지 생각을 못해요. 본인은 그냥 챙겨주는 거, 서로 잘 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로스라이닝, 내가 이게 크로스라이닝가 아닌가의 표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을 우리 스폰서님이 다 알고 있나? 내가 우리 형제 리더님하고 나눈 이 모든 얘기를 우리 스폰서님이 알고 있나? 이제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스폰서님과 내 파트너가 더 편하고 좋은지 형제 라인이 더 편하고 좋은지를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혹시 조금 방향이 삐뚤어 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꼭 내가 좀 다잡아야 되겠구나. 결국은 우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사업에 진지해야 되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메 사업을 하다가 혹여 그만두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뭔가 상황에 의해서 이제 스탑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분들의 대부분 또 그리고 팀을 옮기시는 분들도 있죠. 여기서 하다가 다른 팀으로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대부분이요. 관계에서 오는 것들이죠. 관계에서.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내가 좋은 먼저 본보기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가운데서 이 LOS의 라인 오브 스폰서십을 잘 지켜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의사항도 몇 가지가 더 나와 있죠. 스폰서와 파트너 간의 예의. 우리는 친목 단체가 아니죠. 그래서 너무 그 OSR 무대에 올라왔을 때도 처음에 이제 막 소비자들이 왔을 때는 그런 호칭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저희 스폰서님은 뭐 누구시고 그리고 저희 상위 다이아몬드 리더님은 누구시고 이런 표현들이 입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는 언니고 친구고 그렇긴 하지만 서로 편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사람이 왔을 때 또 언니고 친구고 그냥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의 호칭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지사지. 내가 지금 당장은 조금 기분이 불편해졌어요. 그런데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 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래, 지금 좀 바쁠 수 있겠구나. 그래, 저 사람은 소통하는 게 훈련이 안 돼 있는구나. 아직은. 그러면 내가 조금은 이해하고 또 다시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사리가 쌓입니다. 아메 사업을 하다 보면 내 안에 뭔가 자꾸 후끈후끈한 것들이 쌓여가면서 나중에 다이아몬드 같이 정금 같은 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지사지 하는 좀 어른스러움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서로 간에 기분 좋게 하는 건 칭찬이죠. 그리고 상담은 아메 사업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통은 액팅하게 사업하고 있는 플래티늄 이상의 스폰서님과 상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스폰서님은 나를 후원을 했지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스폰서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후원하신 분이 스폰서님, 상담의 스폰서님이 아니라 그분과는 좋게 같이 배우고 관계를 좋게 이어가야 되고 나에게 기회를 알려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스폰서님이라는 표현을 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정식 사업자, 이제 플래티늄이 된 그 정식 사업자 그런 스폰서님과 지속적인 정기적인 그런 꾸준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이 라인을 지켜가실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메랑의 법칙은 내가 한 만큼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정성을 쏟고 이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진심을 다했는데 그 사람은 당장 내 마음을 몰라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지금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한 수고에 대해서 반드시 하늘이 압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내가 이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수고와 마음을 주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연락이 오게 되죠. 하다못해 내가 닭봉을 열심히 튀겨서 먹인 그런 옆집 엄마는 퀸을 안 사는데 내 인스타에 올라온 그 요리 사진 하나를 보고 나 웍을 주문할까 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만 계속 하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한 만큼 돌아온다라는 걸 믿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LOS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비즈니스에는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것이 우리 아메이 사업 안에 있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위스와 뎁스는 뭐냐면 위스는 이제 폭이잖아요. 그리고 뎁스는 이제 깊이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잘 펼쳐가면 좋은데 이 네트워크를 균형 있게 잘 펼쳐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파트너를 A1, A2, A3 이렇게 해서 위스로, 요즘 브론즈가 위스잖아요. 그래서 구조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내 위스를 만들어 간다면 그 다음에 A2 밑에 다시 B1, B2, B3 또 C1, C2, C3 이런 식으로 뭔가 아래로 또 깊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수입의 크기 대 안정된 네트워크. 이거는 당장은요. 어떻게 보면 깊이로 내려갔을 때 안정된 네트워크를 갖고 올 수 있고 옆으로 펼쳤을 때 수입을 조금 키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가입한 프론트 라인은 어떻게 보면 위스인데 이거는 수입을 좀 늘려줘요. 여러분이 계시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분을 여러분의 프론트로 가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20만 점씩 물건을 썼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40만 포인트가 되고요. 9%를 계산하게 되죠. 그러면 9%를 계산하고 20만 점씩 쓴 3% 6분을 빼주게 되면 여러분은 9만 원이라는 캐시원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1.73을 곱하면 15만 5,700원이 되죠. 그런데 깊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그냥 깊이로 이렇게 내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9% 레벨이 되고요. 빼주게 되면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캐시백은요. 31,14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보면 위스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명의 프론트를 만들고 30명의 프론트를 만들고 20년, 30년 전에는 그렇게 사업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구조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입시키는 사람들은 무조건 나한테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벌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당장 나한테 수입은 좀 커지지만 에메랄드, 사파이어, 에메랄드, 뭐 브론즈 말할 것도 없고 다이아몬드 다 뭐죠? 깊이가 생겨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레그를 키우고 두 번째 레그를 키우고 세 번째 레그를 키우고 이렇게 몇 개의 레그를 깊이 있게 키워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난 5주차에 배웠던 것처럼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될수록 더 많은 보너스의 레벨들을 또 가지게 되는 그런 보너스들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로만 내릴 수도 없고 너무 펼칠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담이 중요합니다. 내가 사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내가 가입을 시켜야 되는데 스폰서님께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가입을 하면 좋을지를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스폰서님은 이름을 듣자 하니 곡이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스폰서님이 그걸 100%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행돼야 되는 게 여러분의 명단입니다. 이 사업이 명단을 쓰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요, 네트워크를 짜 나갈 때 굉장히 혼동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단을 쓰는 거예요. 근데 명단을 쓸 때 그룹핑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서로 아는 지인들을 그룹핑을 해서 지금은 최대한 한 6레그 안에서 그리고 또 내가 집중하는 건 1번, 2번, 3번에 3레그 안에서 이 위스와 뎁스를 키워가는 그런 상담들을 아마 받으시게 될 거고요. 그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시면 처음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스와 뎁스는 우리 사업에서 굉장히 처음에 나의 네트워크를 키우고 내가 향후에 굉장히 비전 있는 사업을 해 나갈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폰서님과 꼭 상담하시면서 균형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업이요 윤리강령이 있어요. 때로는 이 윤리강령이 약간의 불편함을 우리에게 주기도 해요. 나는 그냥 열심히 마음껏 막 하고 싶은데 뭔가 체크업을 받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 아메이가 우리나라에 91년도에 오픈해서 지금 30년이 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1959년도에 오픈해서 지금 70주년을 향해서 가고 있죠. 이렇게 오랜 세월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회사는 철학이 있어야 되죠. 회사는 철학을 갖고 있죠. 우리 아메이 회사는 환경과 인간의 해가 되는 건 전혀 하지 않겠다. 그리고
보상을 약속한 대로 내가 정확하게 해주겠다.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회사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그런 철학을 가진 회사가 우리에게 기회를 줬을 때 이걸 구현해 가는 건 사람이죠.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오래도록 그리고 내 네트워크가 오래도록 안전하게 단단하게 상속이 되고 대를 이어서 정말 말 그대로 가문을 바꿔가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면 윤리라는 게 이 안에 있어야 되고요. 이 윤리는 회사가 몇 가지를 체크업하지만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야 되는 우리 사업의 가장 중요한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메 윤리 강령이 있어요.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제품을 어디다 막 진열해 놓고 팔거나 전시하는 거 실은 금지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을 이제 내가 다시 재포장하는 건 마이팩만 지금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원래는 금지가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전달할 때 질병의 예방 치료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끼리 공부를 하고 또 저희가 먹어보고 하면 너무나도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마치 의료 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면 그거는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메 제품을 수출 및 수입 금지 해외 뭐 이런 건 뭐 여러분 뭐 저희 것만도 너무 좋은데 뭐 수출하고 수입하고 그러나 이제 또 미국에 있는 제품들을 좀 가져다가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중요한 건 6개월 비활동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딘가에서 탈퇴를 할 수 있겠죠.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면 그분이 케어를 잘 받고 있지 않고 그 위에 분하고 관계가 뭔가 끊어져 있고 그러면 그분에게 제대로 정보를 주고 싶어서 뭔가 탈퇴라는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6개월의 이 비활동 규칙을 꼭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6개월 안에는 가입을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ABC나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적인 어떤 공간 그런 활동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그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2년 이적 금지는 뭐냐면 내가 이 팀에서 사업의 비전을 보고 열심히 했는데 뭔가 다른 곳에서 내가 사업을 제대로 펼치고 싶을 때 내가 옮겨가는 건 6개월이면 되지만요. 내 이하의 파트너들이나 소비자들이 있었는데 이 팀을 옮겨갈 때는요. 2년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게 조금 아쉽죠? 그냥 후루룩 막 왔으면 너무 좋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이런 규정이 있어야지만 이 시장이 건전하고 또 우리에게 오래 잘 지속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비활동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제 잘 지켜가야 되고 요즘 아메이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은 그렇게 사업을 배우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하는 사업을 배워서 하고 있는 이 리더스 패밀리라는 게 실은 굉장히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복제가 되어져 가야 되고 항상 원칙을 지키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요즘 이제 인스타나 이렇게 SNS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 해시태그를 달거나 내지는 또 사람들만 이렇게 사진들 많이 올리다 보니까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이렇게 좀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 사이에 그런 SNS를 통해서 좀 보여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사에서 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주죠. 이런 표현들은 조금 조심해 달라. 그래서 이제 파트너들이 또 새로 생긴다면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이런 시스템을 꼭 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체크하고 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메이는 이제 그렇게 윤리 강령이 있다면 우리 WWDPK는 우리 월드와이드 그룹이죠. 저희 리더스 패밀리는 월드와이드 그룹 안에서 또 비즈니스를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카디널 룰이라고 그래서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 나는 뭐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요. 누구나 이 안에 이걸 지키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아메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작하는 일은 반드시 스폰서님과 상담하라는 거예요. 스폰서님은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스폰서님에 대한 믿음. 나의 사업을 가장 그래도 도와서 잘 되게 해줄 사람은 스폰서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스폰서님이랑 상의하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정적인 크로스라이닝, 아까 LOS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경우에는 꼭 스폰서님과 상담해서 나의 사업이 뭔가 사업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가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동을 삼가하자.
실은 뭐 내가 누군가의 자존심을 상하게 작정하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그런데 우리가 은연중에 이렇게 농담처럼 할 때, 저도 그럴 수 제가 그런 불편을 드렸다면, 우리 모두 그럴 수 있잖아요. 뭔가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속으로 자존심이 상했다면 그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사업자 간의 금전 관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사업에 불편함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옳은 선택을 하고 정말 이 아메이라는 플랜으로 좋은 보상을 받아갈 건데 그냥 우연히 했던. 근데요, 사람이요, 큰 거 아닌 거에도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서로 왜 카다로그 빌리거나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카다로그 같은 건 포인트 없잖아요. 그냥 빌리려고 할 때 내가 그냥 현금으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저도 뭐 실은 이게 뭐 까먹을 때도 있을 수 있고 다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주고 받아야 되는 것들 가능하면 금전관계 늘 깨끗이 하기. 다들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다들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호 정중히 예의를 지킬 것. 뭐 이런 건 다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이에요. 아메이가 아니어도 월드와이가 아니어도 이건 어디에서나 우리가 사회활동을 한다면 지켜가야 되는 것들이고요. 너무 솔직히 미덕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난 솔직했어. 솔직하게 뭔가 얘기했어. 그런데 그게 비즈니스적으로 또 누군가의 마음을 인간적으로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솔직하게 모든 거를 가감없이 표현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더 리더답게, 조금은 더 어른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표현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대 광고나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는 하지 말 것, 일과 술의 거리는 항상 멀리 할 것. 과해지는 게 다 문제가 됩니다. 과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 과음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 잔을 먹어도 과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잔을 먹어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미팅을 할 때 이런 것들은 배제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간혹 관계에서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가 실수하지 않도록, 실수해서 가장 중요한 내 사업에 이게 망쳐지는 일이 없도록 그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불평, 비평, 비난, 비비비. 이 비비비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요, 긍정의 말보다 굉장히 더 파급이 큽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나도 듣고 누군가도 듣고 있잖아요. 그거는 서로 간에 굉장히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잘하려면 정말 그냥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즐겁게 내가 알아들은 게 어디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알아들은 게 어디야, 내가 시작한 게 어디야, 이미 반은 남보다 앞서 있네, 이렇게 하면서 그래 이 안에서 배우는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하나씩 잘 따라가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월드와이드 그룹에는요, 사명선언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일도 오영욱 리더님 이하로 큰 행사를 할 때는 항상 이 사명선언문을 외우고 이걸 항상 제창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 의미가 있는 말들입니다. 자유기업 시스템을 통하여 우리 아메 비즈니스죠. 성공의 기회, 교육, 그다음에 훈련, 동기를 부여하고 올바른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또 우리 패밀리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비즈니스와 꿈을 구축하도록 도와주어 후회 없는 멋진 삶을 살도록 용기를 준다. 내가 용기를 줘야 되는 게 사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그래 도와주는 거, 용기를 주는 거, 힘을 주는 거, 이걸 사명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우리 세대와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대하도록 창조하셨다는 진리를 심어준다. 다 종교는 다를 수 있지만요, 만약에 하나님 그 창조주가 우리를 창조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조금하고 못할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진리를 심어준다잖아요.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파서 넣어서 이렇게 뭔가 의지가 들어간 표현입니다. 주는 게 아니라 심어준다라는 표현은.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이 사명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약간의 부족함을 느끼고 또 뭔가 사업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부족해서 좀 뭔가 나의 약함을 직면하게 됐을 때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서로 간에 심어주는 그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고요. 그런 서로 간의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외울 때 자, 전, 우 이렇게 해서 외웠어요. 시작만 하면 D는 하도 들어갔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자, 자유기업시대 이렇게. 전 세계에서 뭐 이렇게. 우리 세대와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다 외울 건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알고 하신다면 조금은 더 멋진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우리 탱커에도 있는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인데 이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아메이 사업은요 인간관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업입니다. 대인관계는 서로 간의 소통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관계와 관계를 잇는 건 소통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내가 어떤 소통이라는 걸 하는데 그걸 구현하는 건 대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의사소통은 내가 대화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고 나는 의사소통을 좀 못해 대화를 잘 못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첫 번째 경청입니다. 경청. 우리는 때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처음에는요, 아메 사업을 전하려고 가는 나부터가 뭔가 어색하고 자신이 없고 떨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귀에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야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는 건 얘기하면 되는데 내 머릿속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오늘 줘야 되는 얘기만으로 꽉 차서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얘기해야 되는 타이밍을 잡기도 어렵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언제 어떻게 꺼내야 될지도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게 이제 중요해요. 그런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면 내가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질문을. 내가 뭔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질문을 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강의를 들었는데요. 요즘 챗 GPT가 굉장히 지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평생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에 제가 돈을 냈어요. 저한테 55,000원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무슨 서비스를 통해서 51,000원에 평생 본인들이 뭘 업그레이드 해도 저한테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대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러면 챗 GPT랑 제가 뭔가를 이제 할 때, 제가 홈미팅 하러 갈 때 뭔가 이렇게 쳐봐요.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걸 이렇게 캡처를 제가 해놓고요. 물론 제 얘기를 하지만 요 녀석이 요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제가 해요. 그러면 지금의 세상에서 뭔가 같이 트렌드를 따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유튜브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챗 GPT가 나와서 이 세상이 엄청나게 이 직업군을 바꿔가고 많은 직업을 사라지게 할 거지만 챗 GPT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질문하는 거. 여러분, GPT는요 질문을 못해요. 질문에 답만 하죠. 내가 뭔가를 물어봐야지만 그 친구는 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상대와 좋은 대화를 하고 싶고 좋은 걸 할 때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만났을 때 나 아메해. 남이 하는 거 들었지. 뭐 알지. 뭐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누군가 하라고 얘기했었어요. 내가 왜 아메를 하는 것 같아? 내가 아메를 하는 이유는 있잖아. 내가 아메를 왜 하려고 그랬냐면 말이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막 이래서 내가 아메를 하거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가 아메를 왜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고 답을 하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나는 내지는 그래 맞아.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청, 상대방 입장에서 공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좋은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엔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질문을 던지고 잘 듣지를 않고 얘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난 이렇게 얘기해야지? 막 이걸 또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상대가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그 사람의 의견과 내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이야기를 가로채서 한다. 이러면 굉장히 대화에서 상대가 기분 나빠지고 한 번은 듣겠지만 두 번은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만남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좀 기억해야 되는 건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관리 노트라는 걸 만들죠. 그래서 그 노트에 그 집 아이들의 이름이라든지, 특히나 그 집 요즘 반려동물도 많이 키우죠. 강아지 이름 기억해. 진짜 우리 고양이 이름, 우리 강아지 이름 기억해. 다 자식이잖아요. 그런 거 불러주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더 호감을 가지는 거는요, 내가 그 사람이 얘기한 어떤 부분, 그 사람이 소중히 하는 어떤 부분을 내가 기억해 주는 거거든요. 메모해야죠. 어떻게 다 기억해요? 우리가 사람인데 메모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의 말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요. 경청을 통해서 상대는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청하는 거 좋은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칭찬입니다. 칭찬. 근데 칭찬은 굉장히 중요하고 고래도 춤추게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그런데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해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 담겨있는 말을 해야 돼서, 칭찬을 잘하는 사람들이 후원을 잘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리더님들 중에도 우리 탑 리더님 말씀할 것도 없고, 우리 이주연 리더님도, 우리 다이아몬드 수성 리더님들도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칭찬을 잘하십니다. 칭찬을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뭐 그냥 이런 칭찬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조금은 관심을 가져,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고 오늘 당신을 봤을 때 내가 당신한테 어떤 관심을 가졌어요라는 걸 드러나게 하는 칭찬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칭찬, 이거는 익숙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도 좀 칭찬해보고, 우리 배우자 남편분도 좀 칭찬해보고, 그렇게 좀 칭찬이라는 게 나한테 익숙하게 한다면 여러분 인생이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스폰서 파트너 간의 소통,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희가 다른 분들하고도 해야 되지만 아까 LOS 안에서의 의사소통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인 대칭은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이거예요. 그리고 경청을 해야 된다. 일단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파트너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저를 딱 만났을 때 막 웃으면서 스폰서님 이러는 파트너가 있고요. 왔네요. 그냥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왔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지 알겠죠? 막 이런 거. 그런 분을 만나면 저도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 미소 지었기 때문에. 미소 지으면서 인사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대화해 주는 거죠. 잘 왔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뭐 다 똑같지 않겠어요? 파트너도 내가 스폰서가 먼저 그렇게 막 이렇게 해주면, 진짜 이거 너무 잘하는 저희 파트너 한 명이에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자, 다 잘합니다. 네, 다 잘하는데 좀 더 우리가 이런 걸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늘 긍정적인 표현을 한다. 저도 카톡에 공지를 보내는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왜 오늘 오기는 쉽지 않겠지? 뭐 예를 들면 이거 되게 부정적으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오지? 이거 긍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질문과 이런 표현이 긍정적인 걸 쓰려고 계속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파트너들에게 주제에 맞게 정확한 말을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담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좋은 상담은요, LOS 간 의사소통은 상담도 굉장히 들어가잖아요. 상담은요, 스폰서님이나 이제 뭔가 상담을 했을 때 뭔가 좀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내가 고민하고 내가 이랬던 게 좀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은 내가 뭐라도 하나는 행동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좋은 상담을 한 거예요. 내가 파트너와 상담을 했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 조금 정리가 되고 마음이 조금 편해지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라도 이건 해볼게요 하는 그 뭔가 한 가지, 그걸 나눠야지만 좋은 의사소통이 됐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문제를 같이 인식해보고 해결책을 찾아보는데 뭔가 다시 한번 생각도 해보면서 행동에 대한 플랜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건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라고 뭐 이런 거 그냥 마음만 불편하게 하는 의사소통은 LOS 간의 안 좋은 의사소통의 예라고 할 수 있고요. 칭찬을 원칙으로 하되 지적을 해야 하는 경우는 부드럽게 부드럽게 간접적으로 미팅에서 본인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대요.
내가 한두 번 이렇게 조금씩 편안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게 계속 고쳐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을 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 분들이. 그래서 잘 듣고, 아, 그래,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우리는 조금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지사지로 한 번 더 생각하고 선입견이나 추측으로 이야기하지 마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근데요, 참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모르는 건 하나도 없는데 미인 대칭하는 거, 이런 거 그냥 딱 생각하고, 그래, 내가 더 많이 웃어야 되겠다. 내가 약속이 잘 안 잡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처음에. 내가 더 많이 웃어야 되겠구나. 더 많이 인사하고 그 사람과 대화할 때 내가 더 많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경청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만남들이 조금씩 즐거워지고요. 또 그렇게 하는 내 자신이 좀 즐거워집니다. 그러면 또 조금씩 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고요. 자, 자세와 이미지 관리.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업가가 되는 거죠. 사업가. 그런데 사업을 했던 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처럼 저도 집에서 직장 그만두고 아이만 키우는 전업주부에서 아메이 사업가가 돼야 되는, 이렇게 뭔가 굉장히 큰 변화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세라는 것과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미지가 중요한데요. 자세는 나의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로, 강한 에너지로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자세에 달려있다. 그래서 attitude is everything. 우리가 맨날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첫 번째가요, 배우는 자세예요. 왜 배우는 자세가 돼야 되냐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사업을 오래 해도요, 미팅을 듣고 음원을 듣고 책을 읽고 상담을 하면서 내가 계속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계속 성장하는 리더가 되고요. 내가 이제 조금 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다른 해야 할 일들에만 주력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좀 교만해지고요. 배움이 차지 않기 때문에 열정도 없어지고 뭔가 그 안에서의 에너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파트너도, 저도 사업 파트너들에게 많이 배우거든요. 저희 파트너들이 저보다 뭔가 더 잘하고 좋고, 또 형제 리더님들한테도 배우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말에 뭐예요? 긍정적인 자세였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 해봐야 되겠다. 할 수 있어. 대부분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그런 걱정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92%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내가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내가 지레 걱정하고 지레 불안해하고, 근데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요, 정말 일단 한번 해보자. 이걸 저는 저희 스폰서님께 제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는 A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소심하다는 게 좀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었어요. 걱정이 많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굉장히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뭐 다들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서 조금 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 하려고 하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걸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걸 해야지. 뭐 이런 자꾸 단계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 그런데 제가 우리 이주연 스폰서님을 보면서 생각을 하시지만 행동이 빠르시더라고요. 행동이 빨라요. 후원은 확률에서 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서 잘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해보려고 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그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긍정적인 멘탈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대처를 할 때, 어떤 반응이 있을 때 내가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가능하면 긍정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 내 마음 안에도 지지고 볶고 이래요. 저도 안 그럴 것 같죠. 그렇지만 저도 이 안에서 지지고 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좋은 쪽으로 그냥 선택을 해보는 거죠. 긍정적인 자세가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열정적인 자세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만났을 때 기분이 좋아요? 이 자세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좀 에너지가 좋은 사람. 여러분 자꾸 나이를, 이제 저도 50대잖아요. 이제 50이, 앞자리가 50이 이제 넘어가니까 열정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쫙 이렇게 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메이 하는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해요.
우리의 에너지를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왜냐하면 그들은 점점 뭔가가 몸도 좀 피곤해지고 뭐 마음도 그렇게 신나는 일도 없고, 그런데 저희가 아메를 하면 그래도 미팅 들으면 또 이 안에서 에너지가 생기고 또 한번 잘해봐야지, 뭔가 이런 열정이라는 걸 우리는 계속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상대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런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조금 이렇게 처져 있을 수 있다면 열정을 여러분들이 다시 이 마음 안에. 근데요, 열정은 흥분이랑 다르대요. 여기 보면 일시적인 흥분은 쉽게 식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열정은 그 속이 꽉 차야 되고요. 그 막 뜨거운데 이 쇠를 달궈 갖고 꽝꽝꽝꽝 이렇게 차다 보면 그게 아주 단단하게 뭔가 모양이 만들어지잖아요. 열정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열정적인 자세를 가지려면 여러분 안에 확신이 커져야 됩니다. 내가 확신이 커질수록 열정이 더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려면 뭐 해야 돼요? 책 읽고, 음원 듣고, 미팅 듣고, 그리고 만나고, 상담하고, 이거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당당한 자세. 당당한 자세는요, 재수 없는 자세는 아닙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재수 없는 자세, 당당하게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겸손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또 나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자세라는 거죠. 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플랜에 대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당당하게. 그래서 당당하다는 건 좀 여유롭다라는 거예요. 좀 여유로운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 초기에는 좀 경험도 없고 그래서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내 안에 확신을 가지고 또 경험을 통해서 조금은 여유 있게 그 사람이 처음에 그렇잖아요. 뭐 대본 하나 하다가도 내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빨개져가지고 어머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럴 때 내가 좀 여유가 생기고 하는 건 다 경험과 확신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이런 자세들이 비즈니스 마인드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마인드로 우리는 채워야 되고요. 직장인 마인드는 직장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 거. 월화수목금 딱 주어진 시간 안에서만 일을 해야 되는 거. 오버하면 왜 나 일 시켜? 나 집에 가고 싶은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샐러리맨 마인드잖아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건 내 거기 때문에 내 사업의 마인드는 내가 조금 더 해도, 내가 조금 더 노력해도, 내가 조금 더 수고해도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있고, 내가 좀 더 성장하고 싶고, 내가 발전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대가 지불하는 거죠. 내가 하자. 그래, 내가 먼저 더 해보자. 이런 마음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꾸준함을 유지해 간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비즈니스 마인드가 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누구나 자신만의 이미지가 있어요. 저도 제 이미지가 있죠. 그죠? 제 이미지가 있고, 근데 이런 이미지는 일단 첫 번째는 외면적인 모습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업가다운 복장과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옷도 조금은 더 사업가답게도 있고, 그다음에 머리도 좀 부시부시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에센스도 요즘 우리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다 바르고, 그다음에 피부도 좀 반짝반짝 윤이 나게 그렇게 해서 쫙 다니고, 그다음에 외면적인 모습은요, 저 사람은 참 신뢰가 있어, 이런 건 참 약속 시간을 지키는 거에서 많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미팅에 늦지 않고 또 특히나 또 시간을 잘 케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신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매사에 완벽하진 않지만 애쓰는 모습이 있죠. 매순간 노력하는 사업가의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외면적으로 가지려고 애쓰면 되고요. 내면적인 모습은요, 정말 말 그대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 근데 이 믿음을 처음부터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의 세 번째가 되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위대하게 창조하셨다는 그 마음을 내가 계속 가져야지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인상과 신뢰를 주는 이미지는 내 안을 자꾸 좋은 것들로 채워야 되겠죠. 그리고 부드럽고 밝은 이미지는 미인 대칭, 아까 얘기한 그런 대화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내면이 또 드러나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예쁘면 좋겠죠. 그렇죠? 저도 다음 생이 있다면 좀 더 예쁘게 태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어딘가를 조금 고치고 당기고
뭐 이렇게 없애고 이런 것도 좋지만 왜 눈밑 지방 없애고 당기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당연히 해서 나의 외면적인 모습을 케어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것도 굉장히 애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어떤 느낌이 그 사람의 내면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뭐 향기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향기가 어떤 모습이냐에 우리는 훨씬 더 좋은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세와 이미지를 가지려고 애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6주차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업의 비전과 가치는 실은 저희가 사업 설명 목요일 날 그렇게 사업 설명에서 늘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지만 그냥 다시 한번 마지막에 정리를 해본다면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이게 아메이의 회사가 주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는 가치죠. 자유 그리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부부를 항상 한 조로 아메이가 인정을 해주죠. 내가 열심히 해도 남편과 함께 어떤 핀을 인정해주고 또 여행을 함께 보내주는 가족, 패밀리 그런 여행의 보상이 있고 근데 대부분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인센티브 여행들을 하는 뭐 회사나 업종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메 여행도 다니고 또 타 업종에서도 여행을 가본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가족이 함께 누리면서 그 받는 보상의 퀄리티가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저는 처음에 자유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이 자유가 그냥 놀고 먹는 자유? 그러니까 뭔가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쉬는 자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프리덤이라는 건. 근데 이 자유라는 건요. 내가 뭔가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찾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오늘 하루의 시간을 쉬는 자유가 아니라 내가 나의 자영 사업을 통해서 정말 이 자유기업 시스템이잖아요. 이 나에게 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이거 안에서 내가 나의 시간을 선택하고 나의 모든 선택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내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고용인들은 자유의지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주어지는 일을 해야 되고 주어지는 시간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해야 된다면 이거는 내 것을 위해서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가장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일은 세상에 흔치 않죠. 정말 말 그대로 건물을 갖고 뭐 부동산에 재테크를 해서 엄청난 자산을 보유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수 없지만 이 네트워크 마케팅 정말 소비자 애용 클럽을 통해서 자산을 만들어서 이제 저도 30대에 시작을 했는데 50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지금부터 앞으로의 50년을 생각했을 때 너무 희망적이라는 거예요. 왜? 자산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자산을 쌓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메이 사업이 주는 비전과 가치는 이 자산이라는 단어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고요. 추가 수입을 만드는데요. 미래도 준비하지만 지금 현재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메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보람이라는 게 있죠. 우리 이주연 리더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좋은 일은요. 보람이 있고 재미가 있고 보상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제가 이렇게 공감을 많이 했었어요. 어떤 일이 보상이 있어야죠, 당연히. 근데 보람도 있다면 그 일을 하면서 재미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루하루가 재미가 있다면 그 하루를 보냈을 때 보상도 있다면 또 보람이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평생 은퇴가 없이 정말 누군가가 이제 그만 일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꾸준히 그래서 우리 김희두 리더님이나 우리 더 연세가 있으신 업라인 스폰서님들 보면 이 평생 현역이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아요. 저도 제 주변에서 남편 친구가 아니라 친구 남편들이 은퇴를 이제 많이 시작을 하는데 그래봤자 50대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앞으로 계속 할 일이 있고 쓰임받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우리는 계속 가질 수 있다면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나누는 거, 내가 돈을 요만큼을 가져도 그 중에 일부를 나눌 수 있는 컴패션의 마음을 이 안에서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helping people, 누군가를 돕는 마음 있죠? 그걸 우리가 이 안에서 배워가고 있고요. 그리고 인정과 보상, 핀에 대한 인정이 있고 또 우리가 여행이나 캐시에 대한 보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메이 사업은 정말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는 이 안에 하나도 없지만 이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단으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이것들을 얻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있는 이 평범한 단어들이 얼마나 위대한 단어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정말 이런 위대한 이 단어들을 우리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업이 아메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행동해라. 행동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우리 6주차에 이 좋은 시스템의 강의를 듣고 또 이걸 어떻게 하라고 매 주마다 우리 리더님들이 얘기를 해줬는데 결국 중요한 건 행동해야 되고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걸 들어서 머리가 커졌는데 팔다리를 안 움직이면 너무 비율이 미워지고요. 머리만 이만큼 커져가지고 깨꼬닥 쓰러져요. 이게 다 팔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적절한 사이즈에 있으면서 팔다리가 길쭉길쭉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신나게 다니는 사람 보면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치 회장님이 얼마 전에도 제가 이소영 리더님이랑 대전에 가서 저녁 강의를 이제 이소영 리더님은 강의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나? 하여튼 그렇고 저희 같이 있었는데 우리 어느 리더님이 이 강의 이제 유튜브 강의를 하나 보여주는데 리치 회장님의 강의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었냐면요. 얼마 전에 이거 이소영 리더님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그만큼 인상적이었어요. 당신들이 지금 어딘가 가서 강의도 하고 누군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닐 거다. 저희죠. 그래서 강의도 하고 그런데 당신이 그 자리에 갈 때까지 했던 행동을 지금은 게을리하고 있을 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소영님이랑 저랑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그건 소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을 처음부터 지금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리치 회장님이 탁 하시는데요. 맞아. 우리가 강의도 하고 저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지만 내가 내 스스로 소비자를 만들고 내 스스로 쇼더 플랜을 하고 진짜 이 사업에서 해야 되는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우리가 이 아래서 주겠다고 약속한 이 비전이나 가치는 내 것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6주 동안 배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이제 다음 달은 이제 새롭게 1, 2, 3주부터 시작해서 다시 진행이 될 텐데 내가 처음 듣는 내용이 있지는 않지만요. 뭐가 다르냐면 듣고 있는 내 마음이 달라져요. 듣고 있는 내 사업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번 이 시스템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들 채워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4월 이제 딱 한 주가 남았네요. 이번 주. 여러분 마음이 딱 다부지게 먹어지셨나요? 네. 여러분 이번 달 세운 목표, 월 초에 세운 목표를 지금 내려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나 되는 이 귀한 시간들은 정말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 끝나는 프로모션들 너무 좋은 거 많은데요. 끝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 오늘부터 또 힘차게 전하고 다니는 우리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더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